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 지정과 서류 직접 송달 등으로 그동안 고법이 속도전에 나섰었는데 재판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고법이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많은 그 정치 뉴스 중에서 이제 커다란 이슈로 장식을 했는데 먼저 조혜진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에서 법원을 향해서 전방위로 이렇게 공격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결국 법원이 굴복한 거죠. 민주당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심리의 후보가 선거운동 때문에 그 출석하기 어려우니까 연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그 뭐 심리는 안 갈 거니까 그걸 요청한 게 아니고 결국 그 투표 전에 선거일 전에 항소심 실형 선고 나는 거를 연기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법원이 이제 받아준 거죠. 뭐 그 기본 책임은 그 전에 한 2022년 9월쯤에 종결됐어야 될 사건을 계속 이재명 후보 측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근 4년 가까이 끌려오게 된 그 법원의 책임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걸 결재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어렵게 결정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네. 항소심에서 그 규제 결론을 받들어 가지고 투표일 전에 그 형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넘긴 거는 민주당이 뭐 대법원 해체까지 이야기를 하고 네.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은 법원을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 아래에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거, 하급심으로 만드는 네. 거,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밑에 하급심으로 만드는 거를 비롯해서 법원의 이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실제로 진행을 하니까 법안을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네. 일종의 타협적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굴복해서 말하자면 백기투항을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봐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볼 때 법원이 약한 모습을 보인 거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계속 힘에 의해서 길들이려는 시도에 법원이 노출돼 가지고 네. 완전히 이 사법 독립이 거의 뭐 이제 형해화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방위 공격에 사법부, 법원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이제 좀 형해화하는 그런 뭐 우려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어떤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최종적인 어떤 결론의 보루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저희가 부인하지도 않고 또 이재명 후보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 판단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 사법부의 선택이 국민적 상식과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에 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는 그 비상계엄 작년 12월부터 비상계엄과 4월 4일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국민이 새로운 그 권력 그다음에 새로운 민주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민 주권의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사법부가 그 재단을 하고 그것을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사법부가 그것도 정상적인 통상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고 그런 선택을 했다면 또 이해할 부분이 있었겠지만 네. 대법원에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가서 전원합의체에서 9일 만에 그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보내는 과정 자체가
판사들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고 이런 경우는 판사 그 3, 40년 하면서 처음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내는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네.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법의 결정을 대선 이후로 늦춘 것은 매우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한 5개 정도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재판도 사실은 선고도 아니고 일상적인 공판입니다. 그것도 1심의 공판들이 대부분이 1심 과정의 공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대통령 선거 과정 그리고 후보는 조금이라도 그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사법부가 인위적으로 빼서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운동, 정상적인 헌법이 보장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것을 사법부가 해당되는 각급 법원들이 수용을 해서 법원 심리를 연기한 것은 전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이 이제는 좀 신중하게 이 사안을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어떤 눈높이를 갖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뭐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 다른 재판 중에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기일이 네. 이제 또 변경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네. 대부분의 재판이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향후에 만약에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된다면 헌법 84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이제 불거져 나올 것 같고 이 날도 확정이 아니라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줄게 되는 걸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조 의원님의 이제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좀 대선 판세에는 이 개정안 민주당 주도의 이 개정안이 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네. 5년 임기 마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그 범죄 혐의를 다 털고 나올 거다. 완전히 자유로운 재판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형걸로 해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첫 번째가 지금 이 선거법인 거죠. 일단은 선고를 밀어놨는데 6월 18일로 밀어놨는데 6월 18일 선고는 선고가 아니라 심리 기일을 밀어놨는데 그 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이 많고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피고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정지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거잖아요.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고 바로 땅땅땅 두드려서 이제 발효 들어갈 거고 그럼 재판은 이제 연기되는 거니까 법원은 재판할 수가 없고. 네. 그거보다도 그다음 더 확실한 조치로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을 또 추진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죄는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걸로 이 형법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뭐 유죄, 뭐 파기환송, 그 다 이제 공중분해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 필두로 해서 하나하나 사건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결국은 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우고 퇴임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참 불행하죠. 그래 되면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사법 독립도 완전히 무너지고 정치 권력 또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마음대로 조작이 되고 사법 기능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정지되고 하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이제 살게 된다. 6월 3일부터.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세에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행동이 조금 더 극단적인 행동일 뿐이지 이게 갑자기 이런 행동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여기서 좀 더 강도가 더 센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전부터 비슷한 행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거를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심판했으면은 이재명 후보 여기까지 안 왔고 여론이 심판하기 전에 법원이라도
정말 상식을 가지고 재판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9월에 이재명 후보는 끝났습니다. 정치 생명이. 유죄. 오늘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 내린 그 판결을 2023년 9월에 원래 내렸어야 되거든요. 네. 계속 이제 미루다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법원만 어려워졌잖아요. 공격받게 되는데 그때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법정 시일을 준수해가지고 그 판결 선고했으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 이제 정치 끝난 거고 선거도 못 나왔을 텐데 법원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국민들도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방법이 없죠. 그런 시대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조 의원님께서 이제 불소추 특권 그리고 이제 방탄 입법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이제 뭐 역풍,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선에는 뭐 판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이제 개정안이 현재 분위기라면 그대로 개정안으로 이제 입법으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해당 상임위에서 네. 처리가 되면 본회의 처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도 정부 하에서는 또 2조 네. 저 권한 대행이 뭐 거부권을 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보고 난 이후에 해도 뭐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 법안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모든 법과 제도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개 같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돼서 그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면제된다고 했을 때 이건 84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 국민의힘은 진행되는 재판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통과돼도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헌 여부,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해서 네. 하는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대로 법과 절차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판단될 거리라 보고 해석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네. 물론 뭐 우리 민주당이나 저는 당연히 모든 것이 제외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판단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그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 위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는 물론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네. 너무 자의적, 수사기관이나 선관위 등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기준을 잡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이후에 법안을 심사하고 그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완결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검찰이 사실은 문제가 된 거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된 내용 아니었겠어요? 대장동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명백하게 지금 3심쯤 와서 1심, 2심 유죄가 돼서 3심에서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게 나왔다면 저희들도 변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원래 문제가 된 대장동 수사는 지지부진해서 아직 1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별건의 별건 수사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나와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과 수사기관에 너무 과도한 수사였고, 네. 법원이 이렇게까지 그 국민의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행위 부분이 이제 삭제되느냐? 네. 그게 이제 그렇지, 그 거죠?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초미의 관심사인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간의 이제 회동인데, 과연 오늘 단독 회동에서 단일화에 대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망사항은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네, 결과는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단판을 해서 네, 한 사람은 이제 출마 포기하고 한 사람을 미는 쪽으로 해서 결론 내려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서로 양보가 안 돼서 어려우면은 그러면 그 공식적인 경쟁 절차를 밟자. 네,
보통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하는 그 방식인데 물론 여론조사도 그냥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당 경선처럼 그 당원 반 또 국민 여론 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네. 비율도 뭐 5대5가 아니라 뭐 6대3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그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합의해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든지 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의 만남을 지켜보는 모든 당원 지지자들 또 우리 의원들, 원내당협위원장들, 고문단은 지금 방금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고문단 분들은 대개 70대, 80대 이런 분인데 단식 농성에 들어갈 정도로 절박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결론이든 결론을 가지고 나오기를 단일화 결론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딱 끝나자마자부터 그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부터 모든 후보들이 다 단일화 하겠다고 그랬지만 끝나자마자부터 오늘까지 네. 지금 토, 일, 월, 화, 수 닷새 동안에 진행된 분위기를 보면은 별 기대가 안 되고 오히려 좀 비관적인데 어쨌든 오늘 뭐 길게 잡아도 내일 오늘 중으로 두 분이 나올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단일화 합의를 해 나오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네. 하루 더 연장해서 내일까지 보더라도 내일까지 안 되면 단일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아마 기대를 접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내일까지가 데드라인이군요. 예, 그렇게 안 돼. 네. 그때까지 안 되면은 그 토요일, 일요일 후보 등록까지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네. 두 분이 합의를 하더라도 절차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TV 토론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네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정해지더라도 당 내에 또 법적인 절차가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고 네. 그래서 당에서 미리 예비적으로 그걸 공고를 해놨는데 그까지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후보 등록 마감 문 닫기 전에 그냥 그 네. 등록 서류를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그게 내일까지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내일까지 안 되면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뭐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제 회동 직전 오늘 한 4시경이었나요? 그 기자회견을 이제 갑자기 열고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배수의 진을 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되면 사실상 대선을 뛰어들 그게 없어요, 동력이.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뭐 선거 자금 비용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후보를 도와줄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그 예비 후보 때부터 자기 지지 캠프를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나름 캠프의 네. 그 형태가 구성돼 있는데 한덕수 후보는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연휴 직전에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네. 5월 1일 날 그 권한대행 그만두고 내려왔고 기껏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사무실 안에서 그 자기하고 같이 인연이 있던 전직 공무원을 몇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선을 뛸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네. 내려놓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 뭐 아니면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네. 단일화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이 필수 세부적인 사항을 내일 오전 중으로 실무자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후보가 제시한 11일 날 단일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경우에는 11일까지 안 돼서 한덕수 후보가 포기하는 것으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것으로 정리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그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일부 의원들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도 상처를 입게 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도 결과론적으로 제대로 빛을 발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니냐. 물론 최종적으로 아직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네. 상당히 그 효과는 반감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일화 가능성 오늘 뭐 좀 회동에서의 뭐 성과, 예. 결과 도출 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 한 반반 정도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후보로
그 선거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합의점을 계속 찾지 못한다면 지도부는 단일화 찬반을 묻는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압박하고 있고 전직 의원 209명은 반면에 김문수 후보 지지 의사를 좀 밝혔는데 당의 내홍 뭐 이거는 어차피 또 선거가 끝나면은 좀 수그러들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209분이 지지 선언한 그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 그게 김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한다 이건지 아니면은 단일화 안 하는 거를 단일화를 회피하는 것을 지지한다. 네. 이건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든 김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 단일화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김 후보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네. 지금 단일화를 좀 소극적인데 그거 지지한다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당에서 우리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저도 받아가지고 응답을 했고 네. 오늘 중으로 아마 그 결과는 나올 것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내일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모레 발표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늘 보고 네. 오늘 회동 결과를 보고 내일 결과를 만약에 오늘 합의를 못 낸다고 하면은 오늘 조사한 거를 내일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오전 중에라도 조금 두 분이 합의할 여지가 보이면은 보류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오후에 발표를 하든지 하여튼 내일 중으로 발표를 해야 그 의미가 있지. 네. 내일까지도 지나가지고 모레 발표하고 하는 거는 저는 뭐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내일이 최대 분수령이 되겠군요. 국민의힘 예. 입장에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뭐 조사해봐야 90% 이상 뭐 찬성 나올 텐데 뭐 이야기하는데 네. 그럼 조사할 필요 뭐 있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생각으로 지지한다고 이렇게 아는 거하고 네. 옆에서 계속 귀를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심어주는 이야기 속에 에워싸여가지고 느끼는 거하고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딱 확인했을 때 이 당원들의 열정이 열망이 얼마나 강한 거를 뭐 피부로 느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사나 조사 결과 발표가 결코 이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번에 그 단일화 이슈를 보면서 예전에 DJP 연합과 또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나중에는 뭐 하루 전에 예. 또 정몽준 후보가 깨긴 했습니다만 좀 연상이 되긴 하는데 단일화 한덕수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막판에 극적으로 성사가 된다면 좀 이번에 대선판은 좀 어떻게 뭐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대체로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뭐 다소 그 삼자 대결, 양자 대결에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팩트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상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무당층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줄어드냐 느느냐 요 차이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네.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다 봅니다. 과거 DJP 연합, 그다음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그리고 2012년에 물론 선거에서 패했지만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 경우를 보면은 네. 소위 얘기해서 정치 세력이 이질적인 집단 그리고 지지자의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의 단일화가 효과를 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은 뭡니까? 한 분은 탄핵된 정부의 국무총리, 또 한 분은 탄핵된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이 두 사람 간의 그 단일화가 과연 국민들의 보기에는 어떤 이질적인 집단의 합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같기도 하고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되는 과정에서 자숙하고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대통령하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시간 관계상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빅텐트 이슈입니다. 과연 그 빅텐트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된다면 시너지 효과까지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빅텐트 하면 현재 이준석, 이낙연, 이준석은 후보, 이낙연 고문은 아직까지 이제 출마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전체적인 빅텐트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이제 가능성 여부는 오늘 저녁 이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의 회동 결과 네.
단일화 합의로 나왔을 때만 뭐 그 뒤에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분이 단일화 합의를 못하면은 뭐 스몰 텐트도 안 되고 그냥 단독 텐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것이고 만약 두 분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낙연 후보와 새미래민주당은 합류가 원만하게 될 것 같고 거기서 어떤 그 여론의 그 변동성이 수치로 확인이 돼 가지고 시너지가 나서 이준석 후보도 참여하면은 한번 승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되면 네. 더 나아가서 이길 수 있다는 이제 그 기대치 희망이 보이고 네. 이겼을 때 이준석 후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 공간, 미래를 위한 역할 공간이 보인다, 입지가 보인다 하면은 이준석 후보도 지금까지는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빅텐트도 오늘 회동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이제 그 단일화 성사 여부가 키를 쥐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고 또 단일화도 김문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다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지금 거론되는 이준석, 이낙연 두 분 모두 네.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가 됐을 때 뭔가 좀 여지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거론하지 마라. 왜 자꾸 나를 여기다 가두려고 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현재로 봐서는 그 단일화 빅텐트 어떤 형태로 하든 그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본인은 완주를 통해서 대선 이후에 6.3 대선 이후에 보수의 재편을 훨씬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외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